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모유수유시에 유두균열이 있으면 직접 수유는 금하고 수유부는 짜서 준다. 유두균열이 있으면 수유를 금한다. 미숙아는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크고 야윈 모습이다. 수유부와 비수유부 유방이 우열됐을 때 어떻게 처리했었죠? 일단 수유부는 계속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더 자주 수유하도록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수유를 금하는 거 뭐 있어요? 젖꼭지가 균열됐어. 이게 바로 유두균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젖꼭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자극적이죠?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니까요. 유두균열 시에만 수유를 금합니다. 하루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왜? 항생제를 먹기 때문이에요. 항생제를 먹으면 엄마가 먹으면 애기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1, 2일 수유를 금한다. 단 젖을 짜가지고 그 젖병에 담아가지고 먹일 수는 있어요. 미리 짜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젖을 계속 먹입니다. 수유부 유방우려 시 어떻게 할까요? 일단 더 자주 먹이고요. 어떤 찜질하고 어떤 찜질해요? 일단 CH 쿨 찬찜질하고 그 다음에 더운 찜질합니다. 찬 찜질을 해서 통증도 완화하고 염증도 좀 스탑시켰다가 더운 찜질을 해서 좀 젖이 돌면 수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찬 찜질 다음에 더운 찜질이다. 이 순서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유방 마사지 후 유즙을 짜낸다. 감염된 유방을 비워둔다. 유관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유방 마사지를 해준다. 약간의 유두 자극을 하며 또 산모용 브레이지어로 받쳐준다. 아무래도 유방에 젖이 쌓여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산모용 브레이지어로 좀 받쳐줍니다. 이 정도고요. 비수유부, 수유를 하지 않는 수유부는 유방이 우열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젖이 안 나오게 스탑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타약 붕대로 칭칭 묶어줍니다. 그리고 유방에 얼음주머니를 대줘요. 그러면은 젖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방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유두균열 젖꼭지 아니니까 계속 수유를 해야 합병증이 없다. 만약에 염증이 한쪽이야. 그러면 염증 없는 유방 쪽만 먹이고 염증 있는 쪽은 유방을 짜서 버립니다. 한쪽만 이 염증이 생기나 봐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젖꼭지만 수유를 금한다. 1, 2일. 엄마가 항생제 먹으니까 항생제를 굉장히 짧게 먹네요. 그죠? 젖꼭지가 유두균열이라는 거. 그 유두균열 젖꼭지가 막 이렇게 갈라지고 아프니까 비타민 연고를 발라서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숙아와 조사나 굉장히 잘 나와요. 미숙아가 뭐죠, 여러분?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원래 40주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3주 일찍 태어나면 미숙아예요. 그리고 원래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42주가 지나서 태어나면 과수가입니다. 체중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수가 미달되면 미수가, 넘치면 과수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야외였어요. 외모가 ET 같아요. 머리가 크다는 소리죠. 몸이 말랐다는 소리죠. 이런 경우를 미수가 조산아라고 합니다. 털이 굉장히 많아요.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이 없다. 이 주름은요. 한마디로 지문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체온 유지가 안 되겠죠. 빈번한 무호흡을 하고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빈번한 무호흡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신생아 4대 간호가 있어요. 영감보호 이렇게 초성을 뗐는데요. 영양이 중요하죠. 감염 예방해야 되고요. 보온인데 이것을 체온 유지로 보겠어요. 호흡을 유지한다. 신생아는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영감보호, 영양을 잘 줘야 된다. 감염 예방해야 된다. 체온 유지해야 된다. 보온해줘야 된다. 호흡을 유지해줘야 된다. 과수가는요. 털이 없습니다. 이걸 좀 비교하셔야 돼요. 미숙아는 털이 많았죠? 그런데 과수가는 솜털이 없는데 머리카락이 많대요. 그래서 또 어떻게 기억하죠? 과수가, 장발장이 뭐 머리가 길어서 장발장 뭐 이렇게 그냥 말을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고요. 손톱이 길대요. 피부색은 또 창백하대요. 손톱이 길으면 우리 손톱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손톱이 길면 약간 그 네일아트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과수가라는 거. 피부색이 창백하다. 그래서 뭐 네일아트 백설공주 장발장이면은 과수가다. 이렇게 제가 억지로 또 만들어 봤어요. 머리카락이 많다. 손톱이 길다. 피부가 창백하다. 이러면은 과수가고요. 태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태지. 몸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태지요. 노란색이나 초록색의 태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과수가라는 거. 맞춰보세요. 털이 많고 지문이 없다. 미숙아죠? 태지가 감소되고 노란색이나 초록색이다.
네일아트, 백설공주, 장발장은요 다 과수가예요. 영악이 0에서 1세죠. 이때 시각, 청각, 미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살까지가 중요하네요. 시각, 청각, 미각이 발달하니까요. 출생 12개월 후 돌 지났어. 체중은 출생 시에 3배가 된다고 해요. 4kg로 태어났으면은요 12kg가 되는 거죠. 그쵸? 돌에 12kg가 되겠네요. 키는요 1.5배 증가합니다. 출생 시 3kg 그리고 키가 50cm였다면은요 돌잔치 때는 3kg 곱하기 3 9kg죠? 키는 50cm에서 1.5배 반이 더 늘은 거죠? 25cm 늘었으니까 75cm이다. 성장기 발달 과정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혼자 앉죠? 아래 앞니 2개 나오죠?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죠? 택배 아저씨가 띵동했어요. 아기가 모니터 보면서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니를 이렇게 찡긋하면서 으르렁거린다. 목을 가누는 것은 3개월입니다. 목삼. 뒤집고 받쳐주면 앉는다. 받쳐주면 앉는 거 바싸. 옹알이는 5개월이에요. 옹알이. 기어다니는 것은요? 8개월입니다. 8단 기어다니는 것은 8개월이고요. 여러분, 장난감을 끌고 다니는 거 18개월이에요. 그래서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 이렇게 외울게요. 요 정도만 할게요. 혼자 앉을 수 있다 6개월이고요. 옹알이는 5개월,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 요게 좀 한 번씩 나왔다는 거죠. 목을 가누는 거는 한 100일 정도, 3개월 정도이다. 수아가 38도에 열이 난다면 일단 얼음 베개를 데워주고요. 손발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체온보다 2도씨 낮은 미온수로 닦는다. 2도씨 낮은 미온수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닦고 나서 30분 후에 열을 잽니다. 지속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고 신경성 식욕 부진 아동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자존심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계획을 세워줘야 된대요. 이게 뭔가 마음의 병이 있나 봐요. 심리적인 요인은 아동이 표현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올려주래요. 자존감과 가치관을 올려줘서 교육을 시킨다. 가족 간호 병행이 필요하다. 또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8번 증대된 자궁이 복부 정맥을 압박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맥류의 자가관으로는 임신해서 자궁이 복부 정맥을 누르니까 이게 뭐 하지 정맥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 양말이나 붕대를 사용해서 이 순환을 돕고 혈관을 수축합니다. 임산부가 다리가 붓고 이렇게 정맥류가 생기면 걷는 거나 자기 전에 다리 올리는 거 좋고요. 조이는 옷 입지 않아요. 다리 꼬지 않고요. 다리를 좀 올려주는 게 좋다는 거. 다량의 질출혈 시 가장 우선 어떤 체위 취합니까?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죠. 다리를 들어 올린다.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취한다. 그리고 나서 질출혈이면 다리 올리죠. 자궁 저부 마사지도 하죠. 냉찜질도 합니다. 뇌전증 환자가 발작 경련시. 뇌전증이 뭐예요? 뇌전증 간질이었는데 뇌전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뇌전증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경련을 조심해야 돼요. 뇌전증 환자는 경련이죠. 경련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것을 측위로 눕혀서 기도를 유지해야 돼요.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경련하면은 첫 번째로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했었죠. 그리고 머리 밑에다가 뭐 부드러운 베개 대줘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 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해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 이게 중요했었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자극은 주지 않아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경련 나면은 조명을 좀 어둡게 했었죠. 그 불빛에도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타액의 요소, 입에서 침 나올 때 거기서 어떤 소화효소 나오냐? 뿌띠알린이 나온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빨리빨리 소화되니까 이 질병일 때 피해라. 뭐죠? 덤핑 신드롬이었죠.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절제 수술한 자는 저탄수화물이고 고지방을 먹었어요. 그래야 소화가 천천히 돼서 빨리 먹자마자 싸지 않으니까요.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펩신인데요. 펩신은 같은 말로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이에요. 과거시에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이 바로 펩신이다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이 좀 놀랐대요. 이걸 그때는 배우지 않았었나 봐요. 소장에서는요. 말타아제, 락타아제, 인베르티아제, 에렙신이 나옵니다. 탄수화물 소화효소예요. 말타아제, 락타아제, 인베르타아제, 에렙신이 나오는 거예요. 말타아제는 엿당, 락타아제는 젖당, 인베르티아제는 자당, 에렙신은 같은 말로 펩티디아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국시용은 아닙니다. 그냥 알고 가는 상식이에요. 췌장에서는 소화액이 나온다. 이게 중요하죠. 탄단지, 아트리. 탄수화물의 소화효소는 아밀라아제고요. 단백질의 소화효소는 트립신, 지방의 소화효소는 리파아제예요. 이게 바로 탄단지 아트리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지방의
효소는 뭐냐? 리파제다. 이게 나왔습니다. 트립신은요, 단백질 소화효소예요. 아밀라제는요, 탄수화물 소화효소예요. 한 단지 적으시고요. 아트리 적으세요. 아,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단백질은 트립신, 지방은 리파제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췌장은 소화액만 나오나요? 호르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르몬과 소화액이 나오는 혼합 분비샘이다 그랬어요. 호르몬은요, 뭐가 나오죠?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췌장은 호르몬도 나오고 소화액도 나온다는 거. 탄단지 아트리 중요합니다. 모유수유 시에 유두균열이 있으면 직접 수유는 금하고 수유부는 짜서 준다. 유두균열이 있으면 수유를 금한다. 미숙아는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크죠. 크고 야윈 모습이다. 수유부와 비수유부 유방이 우열됐을 때 어떻게 처리했었죠? 일단 수유부는 계속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더 자주 수유하도록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수유를 금하는 거 뭐 있어요? 젖꼭지가 균열됐어. 이게 바로 유두균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젖꼭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자극적이죠?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니까요. 유두균열 시에만 수유를 금합니다. 하루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왜? 항생제를 먹기 때문이에요. 항생제를 먹으면 엄마가 먹으면 애기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1, 2일 수유를 금한다. 단 젖을 짜가지고 그 젖병에 담아가지고 먹일 수는 있어요. 미리 짜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젖을 계속 먹입니다. 수유부 유방우려 시 어떻게 할까요? 일단 더 자주 먹이고요. 어떤 찜질하고 어떤 찜질해요? 일단 CH 쿨 찬찜질하고 그 다음에 더운 찜질합니다. 찬 찜질을 해서 통증도 완화하고 염증도 좀 스탑시켰다가 더운 찜질을 해서 좀 젖이 돌면 수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찬 찜질 다음에 더운 찜질이다. 이 순서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유방 마사지 후 유즙을 짜낸다. 감염된 유방을 비워둔다. 유관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유방 마사지를 해준다. 약간의 유두 자극을 하며 또 산모용 브레이지어로 받쳐준다. 아무래도 유방에 젖이 쌓여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산모용 브레이지어로 좀 받쳐줍니다. 이 정도고요. 비수유부, 수유를 하지 않는 수유부는 유방이 우열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젖이 안 나오게 스탑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타약 붕대로 칭칭 묶어줍니다. 그리고 유방에 얼음주머니를 대줘요. 그러면은 젖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방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유두균열 젖꼭지 아니니까 계속 수유를 해야 합병증이 없다. 만약에 염증이 한쪽이야. 그러면 염증 없는 유방 쪽만 먹이고 염증 있는 쪽은 유방을 짜서 버립니다. 한쪽만 이 염증이 생기나 봐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젖꼭지만 수유를 금한다. 1, 2일. 엄마가 항생제 먹으니까 항생제를 굉장히 짧게 먹네요. 그죠? 젖꼭지가 유두균열이라는 거. 그 유두균열 젖꼭지가 막 이렇게 갈라지고 아프니까 비타민 연고를 발라서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숙아와 조사나 굉장히 잘 나와요. 미숙아가 뭐죠, 여러분?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원래 40주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3주 일찍 태어나면 미숙아예요. 그리고 원래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42주가 지나서 태어나면 과수가입니다. 체중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수가 미달되면 미수가, 넘치면 과수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야위었어요. 외모가 ET 같아요. 머리가 크다는 소리죠. 몸이 말랐다는 소리죠. 이런 경우를 미수가, 조산아라고 합니다. 털이 굉장히 많아요.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이 없다. 이 주름은요, 한마디로 지문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체온 유지가 안 되겠죠. 빈번한 무호흡을 하고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빈번한 무호흡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신생아 4대 간호가 있어요. 영감보호 이렇게 초성을 뗐는데요. 영양이 중요하죠. 감염 예방해야 되고요. 보온인데 이것을 체온 유지로 보겠어요. 호흡을 유지한다. 신생아는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영감보호, 영양을 잘 줘야 된다. 감염 예방해야 된다. 체온 유지해야 된다. 보온해줘야 된다. 호흡을 유지해줘야 된다. 과수가는요, 털이 없습니다. 이걸 좀 비교하셔야 돼요. 미숙아는 털이 많았죠? 그런데 과수가는 솜털이 없는데 머리카락이 많대요. 아, 그래서 또 어떻게 기억하죠? 과수가, 장발장이 뭐 머리가 길어서 장발장 뭐 이렇게 그냥 말을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고요. 손톱이 길대요. 피부색은 또 창백하대요. 손톱이 길으면 우리 손톱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손톱이 길면 약간 그 네일아트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과수가라는 거. 피부색이 창백하다. 그래서 뭐 네일아트 백설공주 장발장이면은 과수가다. 이렇게 제가 억지로 또 만들어 봤어요. 머리카락이 많다. 손톱이 길다. 피부가 창백하다. 이러면은 과수가고요. 태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태지. 몸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태지요. 노란색이나 초록색의 태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과수가라는 거. 맞춰보세요. 털이 많고 지문이 없다. 미숙하죠? 태지가 감소되고 노란색이나 초록색이다. 네일아트, 백설공주 장발장은요, 다 과수가예요. 영악이 0에서 1세죠? 이때 시각, 청각, 미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살까지가 중요하네요. 시각, 청각, 미각이 발달하니까요. 출생 12개월 후 돌 지났어. 체중은 출생 시에 3배가 된다고 해요. 4kg로 태어났으면은요, 12kg가 되는 거죠. 그쵸? 돌에 12kg가 되겠네요. 키는요, 1.5배 증가합니다. 출생 시 3kg, 그리고 키가 50cm였다면은요, 돌잔치 때는 3kg 곱하기 3, 9kg죠? 키는 50cm에서 1.5배, 반이 더 늘은 거죠? 25cm 늘었으니까 75cm이다. 성장기 발달 과정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혼자 앉죠? 아래 앞니 2개 나오죠?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죠? 택배 아저씨가 띵동했어요. 아기가 모니터 보면서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니를 이렇게 찡긋하면서 으르렁거린다. 목을 가누는 것은 3개월입니다. 목삼. 뒤집고 받쳐주면 앉는다. 받쳐주면 앉는 거 바싸. 옹알이는 5개월이에요. 옹알이. 기어다니는 것은요? 8개월입니다. 팔단 기어다니는 것은 8개월이고요. 여러분, 장난감을 끌고 다니는 거 18개월이에요. 그래서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 이렇게 외울게요. 요 정도만 할게요. 혼자 앉을 수 있다 6개월이고요. 옹알이는 5개월,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 요게 좀 한 번씩 나왔다는 거죠. 목을 가누는 거는 한 100일 정도, 3개월 정도이다. 수아가 38도에 열이 난다면 일단 얼음 베개를 데워주고요. 손발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체온보다 2도씨 낮은 미온수로 닦는다. 2도씨 낮은 미온수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닦고 나서 30분 후에 열을 잽니다. 지속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고 신경성 식욕 부진 아동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자존심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계획을 세워줘야 된대요. 이게 뭔가 마음의 병이 있나 봐요. 심리적인 요인은 아동이 표현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올려주래요. 자존감과 가치관을 올려줘서 교육을 시킨다. 가족 간호 병행이 필요하다. 또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8번 증대된 자궁이 복부 정맥을 압박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맥류의 자가관으로는 임신해서 자궁이 복부 정맥을 누르니까 이게 뭐 하지 정맥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 양말이나 붕대를 사용해서 이 순환을 돕고 혈관을 수축합니다. 임산부가 다리가 붓고 이렇게 정맥류가 생기면 걷는 거나 자기 전에 다리 올리는 거 좋고요. 조이는 옷 입지 않아요. 다리 꼬지 않고요. 다리를 좀 올려주는 게 좋다는 거. 다량의 질출혈 시 가장 우선 어떤 체위 취합니까?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죠. 다리를 들어 올린다.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취한다. 그리고 나서 질출혈이면 다리 올리죠. 자궁 저부 마사지도 하죠. 냉찜질도 합니다. 뇌전증 환자가 발작 경련시. 뇌전증이 뭐예요? 뇌전증 간질이었는데 뇌전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뇌전증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경련을 조심해야 돼요. 뇌전증 환자는 경련이죠. 경련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것을 측위로 눕혀서 기도를 유지해야 돼요.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경련하면은 첫 번째로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했었죠. 그리고 머리 밑에다가 뭐 부드러운 베개 대줘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 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해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 이게 중요했었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자극은 주지 않아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경련 나면은 조명을 좀 어둡게 했었죠. 그 불빛에도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타액의 요소. 입에서 침 나올 때 거기서 어떤 소화효소 나오냐? 뿌띠알린이 나온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빨리빨리 소화되니까 이 질병일 때 피해라. 뭐죠? 덤핑 신드롬이었죠.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절제 수술 환자는 저탄수화물이고 고지방을 먹었어요. 그래야 소화가 천천히 돼서 빨리 먹자마자 싸지 않으니까요.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펩신인데요. 펩신은 같은 말로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이에요. 과거국시에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이 바로 펩신이다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이 좀 놀랐대요. 이걸 그때는 배우지 않았었나 봐요. 소장에서는요. 말타아제, 락타아제, 인베르티아제, 에렙신이 나옵니다.
탄수화물 소화 효소예요. 말타아제, 락타아제, 인베르타아제, 에렙신이 나오는 거예요. 말타아제는 엿당, 락타아제는 젖당, 인베르티아제는 자당, 에렙신은 같은 말로 펩티디아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국시용은 아닙니다. 그냥 알고 가는 상식이에요. 췌장에서는 소화액이 나온다. 이게 중요하죠. 탄단지, 아트리. 탄수화물의 소화효소는 아밀라아제고요. 단백질의 소화효소는 트립신, 지방의 소화효소는 리파아제예요. 이게 바로 탄단지 아트리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지방의 소화효소는 뭐냐? 리파아제다. 이게 나왔습니다. 트립신은요, 단백질 소화효소예요. 아밀라아제는요, 탄수화물 소화효소예요. 탄단지 적으시고요. 아트리 적으세요. 아,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 단백질은 트립신, 지방은 리파아제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췌장은 소화액만 나오나요? 호르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르몬과 소화액이 나오는 혼합 분비샘이다 그랬어요. 호르몬은요, 뭐가 나오죠?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췌장은 호르몬도 나오고 소화액도 나온다는 거. 탄단지 아트리 중요합니다. 모유 수유 시에 유두균열이 있으면 직접 수유는 금하고 수유부는 짜서 준다. 유두균열이 있으면 수유를 금한다. 미숙아는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크죠. 크고 야윈 모습이다. 수유부와 비수유부 유방이 우열됐을 때 어떻게 처리했었죠? 일단 수유부는 계속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더 자주 수유하도록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수유를 금하는 거 뭐 있어요? 젖꼭지가 균열됐어. 이게 바로 유두균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젖꼭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자극적이죠?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니까요. 유두균열 시에만 수유를 금합니다. 하루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왜? 항생제를 먹기 때문이에요. 항생제를 먹으면 엄마가 먹으면 애기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1, 2일 수유를 금한다. 단 젖을 짜가지고 그 젖병에 담아가지고 먹일 수는 있어요. 미리 짜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젖을 계속 먹입니다. 수유부 유방우려 시 어떻게 할까요? 일단 더 자주 먹이고요. 어떤 찜질하고 어떤 찜질해요? 일단 CH 쿨 찬찜질하고 그 다음에 더운 찜질합니다. 찬찜질을 해서 통증도 완화하고 염증도 좀 스탑시켰다가 더운 찜질을 해서 좀 젖이 돌면 수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찬찜질 다음에 더운 찜질이다. 이 순서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유방 마사지 후 유즙을 짜낸다. 감염된 유방을 비워둔다. 유관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유방 마사지를 해준다. 약간의 유두 자극을 하며 또 산모용 브레이지어로 받쳐준다. 아무래도 유방에 젖이 쌓여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산모용 브레이지어로 좀 받쳐줍니다. 이 정도고요. 비수유부, 수유를 하지 않는 수유부는 유방이 우열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젖이 안 나오게 스탑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탄력 붕대로 칭칭 묶어줍니다. 그리고 유방에 얼음주머니를 대줘요. 그러면은 젖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방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유두균열 젖꼭지 아니니까 계속 수유를 해야 합병증이 없다. 만약에 염증이 한쪽이야. 그러면 염증 없는 유방 쪽만 먹이고 염증 있는 쪽은 유방을 짜서 버립니다. 한쪽만 이 염증이 생기나 봐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젖꼭지만 수유를 금한다. 1, 2일. 엄마가 항생제 먹으니까 항생제를 굉장히 짧게 먹네요. 그죠? 젖꼭지가 유두균열이라는 거. 그 유두균열 젖꼭지가 막 이렇게 갈라지고 아프니까 비타민 연고를 발라서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숙아와 조사나 굉장히 잘 나와요. 미숙아가 뭐죠, 여러분?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원래 40주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3주 일찍 태어나면 미숙아예요. 그리고 원래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42주가 지나서 태어나면 과수가입니다. 체중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수가 미달되면 미수가, 넘치면 과수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야외였어요. 외모가 ET 같아요. 머리가 크다는 소리죠. 몸이 말랐다는 소리죠. 이런 경우를 미수가, 조산아라고 합니다. 털이 굉장히 많아요.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이 없다. 이 주름은요, 한마디로 지문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체온 유지가 안 되겠죠. 빈번한 무호흡을 하고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빈번한 무호흡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신생아 4대 간호가 있어요. 영감보호 이렇게 초성을 땄는데요. 영양이 중요하죠. 감염 예방해야 되고요. 보온인데 이것을 체온 유지로 보겠어요. 호흡을 유지한다. 신생아는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영감보호, 영양을 잘 줘야 된다. 감염 예방해야 된다. 체온 유지해야 된다. 보온해줘야 된다. 호흡을 유지해줘야 된다. 과수가는요. 털이 없습니다. 이걸 좀 비교하셔야 돼요. 미숙아는 털이 많았죠?
그런데 과수간에 솜털이 없는데 머리카락이 많대요. 그래서 또 어떻게 기억하죠? 과수가, 장발장이 뭐 머리가 길어서 장발장 뭐 이렇게 그냥 말을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고요. 손톱이 길대요. 피부색은 또 창백하대요. 손톱이 길으면 우리 손톱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손톱이 길면 약간 그 네일아트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과수가라는 거. 피부색이 창백하다. 그래서 뭐 네일아트, 백설공주, 장발장이면은 과수가다. 이렇게 제가 억지로 또 만들어 봤어요. 머리카락이 많다. 손톱이 길다. 피부가 창백하다. 이러면은 과수가고요. 태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태지. 몸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태지요. 노란색이나 초록색의 태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과수가라는 거. 맞춰보세요. 털이 많고 지문이 없다. 미숙하죠? 태지가 감소되고 노란색이나 초록색이다. 네일아트, 백설공주, 장발장은요 다 과수가예요. 영하기 0에서 1세죠. 이때 시각, 청각, 미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살까지가 중요하네요. 시각, 청각, 미각이 발달하니까요. 출생 12개월 후 돌 지났어. 체중은 출생 시에 3배가 된다고 해요. 4kg로 태어났으면은요 12kg가 되는 거죠. 그쵸? 돌에 12kg가 되겠네요. 키는요 1.5배 증가합니다. 출생 시 3kg 그리고 키가 50cm였다면은요 돌잔치 때는 3kg 곱하기 3 9kg죠? 키는 50cm에서 1.5배 반이 더 늘은 거죠? 25cm 늘었으니까 75cm이다. 성장기 발달 과정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혼자 앉죠? 아래 앞니 2개 나오죠?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죠? 택배 아저씨가 띵동했어요. 애기가 모니터 보면서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니를 이렇게 찡긋하면서 으르렁거린다. 목을 가누는 것은 3개월입니다. 목삼. 뒤집고 받쳐주면 앉는다. 받쳐주면 앉는 거 바싸. 옹알이는 5개월이에요. 옹알이. 기어다니는 것은요? 8개월입니다. 8단 기어다니는 것은 8개월이고요. 여러분, 장난감을 끌고 다니는 거 18개월이에요. 그래서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 이렇게 외울게요. 요 정도만 할게요. 혼자 앉을 수 있다 6개월이고요. 옹알이는 5개월,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 요게 좀 한 번씩 나왔다는 거죠. 목을 가누는 거는 한 100일 정도, 3개월 정도이다. 수아가 38도에 열이 난다면 일단 얼음 베개를 데워주고요. 손발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체온보다 2도씨 낮은 미온수로 닦는다. 2도씨 낮은 미온수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닦고 나서 30분 후에 열을 잽니다. 지속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고 신경성 식욕 부진 아동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자존심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계획을 세워줘야 된대요. 이게 뭔가 마음의 병이 있나 봐요. 심리적인 요인은 아동이 표현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올려주래요. 자존감과 가치관을 올려줘서 교육을 시킨다. 가족 간호 병행이 필요하다. 또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8번 증대된 자궁이 복부 정맥을 압박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맥류의 자가간으로는 임신해서 자궁이 복부 정맥을 누르니까 이게 뭐 하지 정맥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 양말이나 붕대를 사용해서 이 순환을 돕고 혈관을 수축합니다. 임산부가 다리가 붓고 이렇게 정맥류가 생기면 걷는 거나 자기 전에 다리 올리는 거 좋고요. 조이는 옷 입지 않아요. 다리 꼬지 않고요. 다리를 좀 올려주는 게 좋다는 거. 다량의 질출혈 시 가장 우선 어떤 체위 취합니까?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죠. 다리를 들어 올린다.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취한다. 그리고 나서 질출혈이면 다리 올리죠. 자궁 저부 마사지도 하죠. 냉찜질도 합니다. 뇌전증 환자가 발작 경련시. 뇌전증이 뭐예요? 뇌전증 간질이었는데 뇌전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뇌전증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경련을 조심해야 돼요. 뇌전증 환자는 경련이죠. 경련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것을 측위로 눕혀서 기도를 유지해야 돼요.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경련하면은 첫 번째로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했었죠. 그리고 머리 밑에다가 뭐 부드러운 베개를 줘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 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해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 이게 중요했었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자극은 주지 않아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경련 나면은 조명을 좀 어둡게 했었죠. 그 불빛에도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타액의 요소. 입에서 침 나올 때 거기서 어떤 소화효소 나오냐? 뿌띠알린이 나온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빨리빨리 소화되니까 이 질병일 때 피해라. 뭐죠? 덤핑 신드롬이었죠.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절제 수술 환자는 저탄수화물이고 고지방을 먹었어요. 그래야 소화가 천천히 돼서 빨리
먹자마자 싸지 않으니까요.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펩신인데요. 펩신은 같은 말로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이에요. 과거곡시에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이 바로 펩신이다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이 좀 놀랐대요. 이걸 그때는 배우지 않았었나 봐요. 소장에서는요. 말타아제, 락타아제, 인베르티아제, 에렙신이 나옵니다. 탄수화물 소화효소예요. 말타아제, 락타아제, 인베르타아제, 에렙신이 나오는 거예요. 말타아제는 엿당, 락타아제는 젖당, 인베르티아제는 자당, 에렙신은 같은 말로 펩티디아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국시용은 아닙니다. 그냥 알고 가는 상식이에요. 췌장에서는 소화액이 나온다. 이게 중요하죠. 탄단지, 아트리. 탄수화물의 소화효소는 아밀라아제고요. 단백질의 소화효소는 트립신, 지방의 소화효소는 리파아제예요. 이게 바로 탄단지 아트리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지방의 소화효소는 뭐냐? 리파아제다. 이게 나왔습니다. 트립신은요? 단백질 소화효소예요. 아밀라아제는요? 탄수화물 소화효소예요. 탄단지 적으시고요. 아트리 적으세요.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 단백질은 트립신, 지방은 리파아제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췌장은 소화액만 나오나요? 호르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르몬과 소화액이 나오는 혼합 분비샘이다 그랬어요. 호르몬은요, 뭐가 나오죠?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췌장은 호르몬도 나오고 소화액도 나온다는 거. 탄단지 아트리 중요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